안녕하십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입니다. 이자가 이재명 정책실장이에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망언과 궤변들을요, 막 쏟아냈습니다. 진짜 이런 게 무책임의 극치는 처음 봅니다. 이자가 이게 김용범 이자가 어떤 자냐?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김용범 이자는 근데 이거 어떤 자냐? 지금 이재명이 그 핵심 정책실장이면요, 핵심 보직입니다. 김용범. 제가 한번 이게 그 양력을 이자 한번 보면요, 김용범 62년 전라도 무안입니다. 이번에 그 무안공항 전라도 무안 핵심들에게 다 호남이에요. 호남. 이재명 정권의 핵심은 이자가 62년생인데 전라남도 무안이다. 그리고 근데 이거 고등학교는 어디서 왔냐? 프로필을 보니까 광주의 대동고, 우리 대동고 하면 유명하죠. 그 김만배 씨 대장동 할 때 그 대동고 출신이 많죠. 강기정 광주시장, 그 다음에 그 송명길도 대동고인가?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대장동의 정영학 회계사, 정영학 이런 데 대장동 라인 이게 많았잖아. 그때 대동고 라인, 대동고 여기에 놓네요. 광주 대동고. 그리고 이제 그 쭉 기재부 1차관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이거 정책실장으로 온 이자가 이제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다. 근데 이자가 뭐라고 이게 망언을 오늘 워낙에 여러 개 망언을 했는데요. 가장 심한 게 그 망언이 뭐냐? 바로 이제 이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황당한 회계망측한 요소를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이제 그 이야기했냐?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그때 법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무슨 이게 망언입니까? 야, 참 이게 기업이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게 실험 대상입니까? 완전히 뭐 표본실의 개구리처럼 실험 대상입니까? 노란봉투법 일단 이게 그대로 원하는 대로 밀어붙여. 그러면 이게 그 유럽 상공회의소 또 미국 상공회의소 나가겠다. 외국 나가겠다. 그러면 이게 그 나가면 그때 가서 이게 또 법을 다시 원상회복 시켜. 그러면 이게 다시 들어옵니까? 야, 김용범 두 가지만 물어보자. 일단 이게 노란봉투법 해가지고 이게 기업이 나가면 일단 나가면 이게 법 바꾼다는데 법이 일단 바꿀 수 있나? 한번 이게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는데 기업이 나간다고 다시 이게 그 노란봉투법을 없애가지고 다시 법을 바꿀 수 있냐? 민노총이 얼마나 이게 그 극렬 반대할 텐데 하지도 못할 소리 왜 떠드냐? 한번 생각해봐. 그래, 노란봉투법 통과했다. 기업들이 대거 외국으로 이게 철수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법 바꾸면 된다는 게 네 이야기잖아. 근데 그때 가서 너 법 바꿀 수 있냐? 한번 이게 만들어진 노란봉투법을 민노총이 노동자들이 네가 법 바꾸도록 버려두겠냐? 어디서 이런 무식한 놈이 정책실장 한다는 게 부끄럽다, 야. 안 그래? 네 양심에 손을 대고, 너도 이게 공부했으니까 네 양심에 손을 대고 공무원에 이야기해봐라. 자, 노란봉투법이 다시 통과되고 기업이 나가면 그때 가서 이게 법 바꾼다 했잖아. 일단 이게 민노총이나 노조단체가 이게 법을 다시 바꾸도록 하겠느냐고. 하지도 못할 소리를 왜 떠드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떠들고 있어. 야, 김용범, 너처럼 이렇게 무책임한 말하는 게 이런 게 정책실장이나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 그게 나라의 꼴이 뭐가 되겠냐. 첫째, 그 법을 다시 바꾼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못 바꿉니다. 한번 이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요, 이걸 이게 어떻게 되돌립니까? 노조가 가만히 있냐고, 민노총이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김용범, 하나 더 물어볼게. 그러면 이게 노란봉투법, 이렇게 기업이 떠나갔다. 그러면 이게 법 바꾸면 다시 돌아오냐? 한 번에 떠난 기업이 법 바뀌면 다시 올 수 있냐?
이게 뭐 장난이냐 왔다 갔다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결국에 김용범이가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떠나면 다시 이렇게 법 바꾸면 된다. 이거는 진짜 해괴망측한 요설 중에 요설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첫째, 그때 가도 법을 한 번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다시 되돌립니까? 민노총이 반대하는데 그게 불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떠난 기업이 그래 만에 하나 100번 양보해서 그 법을 바꿨다 한들 법 바뀌었다고 이게 한 번 떠난 기업이 다시 돌아옵니까? 그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결국요, 진짜 이게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떠나려면 떠나라. 떠나든 말든 우리는 그 노조 표만 있으면 되지 뭐. 우리 정치꾼들은 표만 얻으면 되지. 노동자들 표만 얻으면 되지. 뭐 기업이 살든 죽든 나라가 경제가 죽든 말든 뭐 국민들이 죽든 말든 무슨 관계 있냐. 이런 게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런 자가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는 게 진짜 부끄럽다. 이렇게 첫째 말씀드리고 망언 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망언이 있어요. 뭐냐.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이게 이재명 말입니다. 이재명이가요. 대선 전에 나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정책이다. 시장에 맡겨놔야지 세금 폭탄 때려서 집값을 잡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떠들었거든요. 이걸 김용범이가 이걸 이렇게 그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런 게 그때 이야기고 이재명의 이야기는 그때 선거 때 표 얻기 위한 그때 이야기고 지금 이게 상황이 바뀌지 않냐. 지금 이게 그 부동산값 잡는데 필요하면 세금 폭탄도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그냥 야 이재명이 말도 이게 정면으로 뒤집어 버렸네. 이재명이 그때는 이게 표 얻으려고 그때 이야기고 우리는 이게 그 세금 정책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이재명이 야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이재명 말을 이렇게 개무시해버리네. 이재명이가 절대 세금으로는 부동산가 안 잡겠다 했거든요. 예를 들어 문재인 때 부동산가 잡으려고 종부세이죠. 종부세를 이렇게 그냥 막 폭탄을 때리가 그때 저도 여기 그 신림동에 하나 있고 강남에 하나 있다 보니까 막 그때 많이 낼 때 제가 한 5천만 원 가까이 냈거든요. 종부세를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 좀 윤석열 때 줄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집값을 종부세를 때린다든지 또는 보유세를 올린다든지 또는 양도 차익이 돼서 무자백이 다 세금으로 환수해가 부동산 아예 뭐 사지를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요. 전부 이게 그 부동산은 한 사람이 그 자기가 살 집 하나만 가지라는 거잖아. 부동산으로 투기하지 말고 두채, 셋째 가지지 말고 한 사람은 자기가 살 집 하나만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전세나 월세나 다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집 없는 사람은요. 집 없는 사람에게 어디 살죠? 집 없는 사람에게 좀 길에 나앉아야 되나? 한 사람이 집 한 채씩 딱 다 가지면 그러면 이게 전 국민이 집 한 채 다 있으면 다행인데 전 국민의 50%가 집이 없거든요. 집이 없으면 이게 집을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이 자기가 하나 살고 하나는 전세나 월세 주야. 그럼 이게 전월세 살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집 두 채 가진 게 죄입니까? 한 채를 자기 살고 한 채는 전세도 주고 월세도 주면 그러면 이게 집 없는 사람도 전세 월세 살아야지. 이거는 이게 한 사람이 한 채 가지면 이게 자기가 살고 나면 전월세는 어디서 전월세가 나오느냐 말이야. 논리적으로 이게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게 공산주의 좌파 정책인데요. 하여튼 이 세금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집값을 잡겠다. 이게 지금 김용범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재명의 발언을 그대로 정면으로 뒤집어버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세금 정책, 세금 폭탄도 투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망언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진짜 좌파 정책으로 이재명의 발언을 그대로 180도 뒤집어버린 이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두 번째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이가 우리나라 공기가 왜 이리 많아? 우리나라에 공기가 왜 이리 많아?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니까 공공기관 다 통합해. 이게요, 통합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왜 통합하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한전이 있잖아요. 한국전력, 한전이 모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가 뭐 동남발전, 뭐 한국수력원자력부터 이게 여러 개의 그 지역별로 남동발전 뭐 이런 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게 그 새로 정배, 이 말은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려면 지금은 이제 그 수력 원자력이 중요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태양력 또는 이게 풍력 자회사로 한전 자회사 바꿔.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꾸려고 통폐합을 가지고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에너지는 100년 대계이기 때문에 저것만들어 그 한전 관련 자회사들을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폐합하고 만들고 하면서 에너지 정책을 장난치려는 이런 음모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음모가요. 바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된 공기업 쫓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못 쫓아내잖아. 근데 방통위원장 이진숙 쫓아내듯이 이진숙 위원장 쫓아내려니까 임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방통위원회 법을 바꿔서 비슷한 기구를 만들고 이름 좀 바꾸면 야, 새로운 기구네? 새로운 기관이 생겼네? 그럼 이게 기존에 임명된 이진숙은 아웃, 임기 끝났네?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 예를 들어 공기업 자기들 2개 있으면 비슷한 거 있으면 붙이면서 별도 기업이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던 사장 다 물러나. 이런 식으로 대거 공기업 사장을 물갈해가지고 이재명 사람으로 앉히려고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의 비슷한 걸 조금 뭐 업무를 뜯어내거나 좀 갖다 붙이거나 이러면서 야, 기존에 윤석열 임명한 사장 다 사표내!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좌파들이요. 잔머리 굴리는 거 하나는 뛰어난데 그러게 우리 우파는 그 머리 위에 있으니까 이재명의 잔머리 그거 하나 우리가 꿰뚫어 보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들이요. 알박기 금지법을 만들거든요. 알박기. 근데 알박기가 가장 심한 게 누구다? 바로 그 문재인이었다 했습니다. 문재인 때 알박기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 동안에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 동안에 실제 거의 다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알박기 원조는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알박기 했다고 실제 알박기 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실제요. 알박기 원조 이게 민주당입니다. 제가 통계를 가져왔어요. 윤석열 정권 1년 뒤에 350개 공공기관장과 임원 3,080명 중에 86%가 문재인 때 임명된 사람이다. 야,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1년이 지났는데 그중에 공기업 350개 공공기관장 임원이 3,080명 그중에 86%가 문재인 때 임명된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게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알박기 금지법 좋은데 이번에 만들면 언제부터 해요? 다음 정권부터 해야지. 너가 이재명 요거 알박기 금지해가지고 이번에 윤석열 사람 다 쫓아내고 너가 임명하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러게 내로남불도 그건 말도 안 돼. 법은 통과하더라도 다음 정권부터 시행해야 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사람 임기는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김용범 이 정책실장이요. 앞으로 그 공공기관 통폐합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떠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 자기들 사람으로 다 갈아치우겠다.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된 사장들 다 쫓아내고 전부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 이런 발언입니다. 심각한 게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김용범 이자가 기자회견 하면서 세 가지를 말도 안 되는 궤변, 요설을 쏟아냈는데 김용범이가 첫째가 뭐다? 가장 큰 문제가 노란봉투법 일단 통과하고 기업이 철수하면 그때 법을 다시 원상해 보시겠다. 이거야말로 국민을 농락하는 진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오죽하면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도 무책임의 극치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떠난 기업이 다시 돌아옵니까?
무엇보다 한번 바꾼 법을 민노총이 반대하는데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무책임. 이런 자가 정책실장 한다니 부끄럽다. 김용범. 요게 첫째 망언. 이거야. 두 번째는 부동산 값, 집값 잡는데 세금 정책, 세금 폭탄을 투하하겠다. 이거는 이재명이 안 하겠다고 한 약속인데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무신 분립, 신뢰를 잃으면 정책에 설 수가 없잖아. 이것도 정말 이재명 말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책실장이 노골적으로 세금 폭탄 투하 부동산에 이것도 심각한 신뢰 손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자기들이 사람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 윤석열 정부 때 사람 다 쫓아내려고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는 이름 하에 전부 물갈이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재명 정권이 정책, 좌파 정책 심각하다. 참 이런 자가 정책실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실험장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말 바꾸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법을 바꾸면 된다. 말도 안 되는 게 무책임한 소리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재명 좌파 정권의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가. 나라에 심각한 우리나라의 진짜 외국기업 다 떠나면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빨리 김용범 이 자리에 빨리 교체하든지 아니면 그보다 김용범이 바꾸면 뭐합니까?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